솔직히 이 일을 하려면 성실함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자신 있어요. 인생 별거 있나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솔직히 많이 못 벌어요. 한 100만 원에서 15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올해의 목표가 연애하기입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만들기. 우리 한번 잘해보자. 같이 잘해보자. 같이 성장해 나가보자. 화이팅. 키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누추하지만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 배우 모델로 일하고 있는 2000년생 차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집 네.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집 상당히 좁거든요. 저의 집에 특징이 있는데 제가 키티를 좀 좋아해가지고 좀이 아니라 많이 좋아해가지고 일단 여기에는 이거 화장실 있고요. 여기는 부엌입니다. 여기 현관이고 여기도 키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가보시면 침실, 침대고요. 식사 겸 업무 공간입니다. 혼자 살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 평수가 어떻게 되시죠? 4평. 4평. 네. 배우로 활동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월 말이니까 곧 1년이 됩니다.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어떤 일을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서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삶의 만족도. 뭔가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는 거니까 만족을 하지만 엄청 큰 대배우님 아니고서는 수입적으로 불안정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힘들지 않나? 아직 뭐 어려서 괜찮지 않나요? 전공이 원래는 연기 전공이 아니고 아동복지학과를 전공을 해서 지금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한 지도 이제 1년 됐네요. 연기를 시작했을 때 네. 주변에서 반응은 어땠는지. 사실 처음에 연기를 시작했을 때는 밝히지 않았어요. 마음 한켠에 갑자기 얘가 연기를 한다고? 갑자기 얘가 배우를 한다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주변 친구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마냥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동복지학과를 전공한 이유도 이쪽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걸 반대하셔서 전공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일을 하면 힘드니까 제가 본가가 대구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될 거를 굳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일들을 도전하면서 고생을 해야 하냐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응원도 해주세요. 소속사는 따로 없으신 거죠? 네, 회사는 아직 없어요. 정말 좋은 회사가 저를 찾아주신다면 네,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 소속사 있으세요? 특정해서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어요. 서로 사람이 귀한 줄 아는 요즘 워낙 안 좋은 이슈들도 있잖아요. 뭐 소속사의 갑질, 계약 문제, 뭐 아티스트와의 어떤 불화 막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처음 배운 거는 21살 때부터 2020년도부터 배워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학원이 금전적으로 저렴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경제적 독립을 한 상황에서 학원까지 병행을 하기엔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만둔 상태고요. 그래서 좀 직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 드라마 많이 보고 사람 관찰도 많이 하고 이 연기 매력 있는데 하면은 한번 내가 뱉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느끼는 게 제가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하면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연애하기입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만들기.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은 삶에 좀 큰 원동력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형이 외적으로는 저는 일단 키가 크신 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몇 이상 정도? 제일 원하는 키는 82 정도 위시 리스트예요.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외적인 게 내적인 게 충족이 안 되면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일단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티키타카가 잘 맞고 좀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매너나 예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달 대략적인 평균 수입이 이 질문 상당히 민감한데요. 네. 사실 제가 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가지고 아직 일에 적응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고 솔직히 많이 못 벌어요. 옛날부터 쓰긴 했는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100만 원에서 15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달 생활비가 적게 나가면은 110, 20 이렇게 나가고 많이 나가면은 100, 한 4, 50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으는 돈이 거의 없이 사실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사는 것도 책임감도 생기고 자제력도 생기고 충동성도 좀 조절할 줄 알게 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네, 더 벌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올해? 올해 아직 2월달이니까 신용카드나 이런 건 안 쓰세요? 없어요. 신용카드 만들면 대참사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체크카드. 그러면은 알바를 지금 따로 안 하시잖아요. 네네. 배우 비중을 두시려고 알바를 따로 안 하시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알바를 하게 되면은 일용직 단기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꾸준히 나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일이 막 정해져 있거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일정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도 거의 못 잡고 왜냐면 언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촬영도 갑자기 몇 주 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잡히게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갑자기 스케줄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파토가 날 때도 있고 어느 한쪽에 양해를 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양해를 구하는 마음도 죄송스럽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운 성격이기도 하고 어느 한쪽에 피해를 주는 게 싫어서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온전히 제가 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따로 알바를 하지 않고 있는데 수익적으로 힘들다 이러면은 그 다른 엄청 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기 알바 같은 것도 가끔 나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필름메이커스 말고 또 다른 사이트 이용하시는 사이트 있으세요?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모델 일 같은 경우는 크몽이라고 탤런티드, 원픽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많은데 확실히 그냥 필름메이커스가 좀 더 대중화돼 있고 공고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거기서 많이 일을 구하죠. 그럼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 지원하시죠? 많게는 거의 60개 정도 될 때도 있고 기본 한 4, 5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몰아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꽤 많이 들어. 한 2-3시간? 왜냐하면 공고마다 어떤 사람을 구하는지 다 읽고 보내야 되니까 개인적인 연락이 아니라 메일로 스폰 비슷하게 막 이런 연락도 오고 노출 있는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류의 연락이 왔는데 그런 거 오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대꾸해줄 필요도 없어. 이런 거에서는 단호한 편이기 때문에 매력을 찾자면 이중적인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좀 밝아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 만나고 제가 또 낯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난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차가운 이미지랑 또 엄청 활기찰 때는 엄청 밝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연기에 대입해보면 조금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그게 살짝 매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배우보다 내가 이거는 하나 자신 있다. 성실함, 꾸준함, 가늘고 길게를 잘하는 것 같아요. 큰 한방이 있거나 막 크게 막 눈에 띄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약간 가늘고 길게 잔잔하게 오래가는 솔직히 이 일을 하려면 성실함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자신 있어요. 기본적인 애티튜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 인생의 최종 목표는요. 건강하고 행복하기가 제일 큰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아팠었어요. 몸이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근데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공부고 일이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이미 뭔가 빨리 깨달아버려서 지금도 항상 막 기도 같은 거 할 때 항상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편이고 몸과 마음 요즘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멘탈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에 대한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성공했으면 좋겠죠. 사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냥 인생 살면서 꿈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러면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계속 부딪히고 도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좀 그렇게 삶을 개척해 나가고 싶어요. 그게 목표입니다. 오늘 촬영을 이렇게 했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고 인생에 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뜻깊고 저의 말 한마디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요즘 주변에 보면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제 나이대 또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굳이 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취준을 하는 친구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이직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는데 다들 똑같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같이 잘해보자. 같이 성장해 나가보자. 화이팅. 저희가 이제 항상 출연자분들한테 무럭무럭 잘하시라고 네. 저희가 생수로 한 병 드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마시겠습니다. 키워주세요. 예진님처럼 이렇게 꿈이 있어서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면 가지고만 있다가 안정적인 삶을 누구나 원하잖아요. 네. 꿈을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니까 선뜻 도전해봐 이렇게 말하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게 뭐 1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도전 기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혹여나 나중에 안 되더라도 저는 그 기간 동안 도전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항상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밑거름과 양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두렵겠지만 한 번쯤은 인생 별거 있나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꼭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